제우스 행동은 바르셀로나 떠나는 메시 행동에 가깝지. 그렇죠. 메시는 그냥 축구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바르셀로나에 계속 남고 싶어 했지만 바르셀로나의 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바르셀로나 팬들이 바르셀로나 팀을 욕했습니까? 메시를 욕했습니까? 당연히 팀을 욕했죠. 메시를 왜 못 잡았냐고. 근데 지금 T1 팬들의 반응은 비슷한 상황에서 메시를 죽어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대가리 깨진 행동입니다. 아우, 김성애님,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세요. 예. 좋아하기 때문에 언급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피해가 가실까봐. 일단 자세한 내용은 김성회 지식백과 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김성회님의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T1에 관련된 영상 2개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좀 전체적인 맥락하고 뭐 저의 의견 같은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우스가 T1에서 한화생명으로 이적할 때 약간의 꼰대 같은 일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우스는 어쨌든 T1에서 제오페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롤드컵 준우승 1번과 우승 2번, 연속 우승 2번을 함께한, 그 다음에 리그 우승도 뭐 두세 차례 정도 함께한 너무 소중한 동료였잖아요. 근데 그런 제우스가 한화생명으로 이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정말 유다 보듯이, 무슨 배신자 보듯이 막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재수없게 들리시겠지만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걸 너무 좋아해서 팬심이 너무 커져버린 사람들은 약간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처럼 반응할 때가 많더라고요. T1에 적지 않은 팬들도 그랬고요. 오늘 제가 뉴진스 관련된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에서도 보시면 뉴진스 팬들 중에 지능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뭐 몇몇 있었죠.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뭐 대여섯 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뭐 당연히 차단을 했고요. 왜냐면 좀 이상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게 반대 얘기를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 사람을 차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약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한 명 포함해가지고 막 이상한 댓글을 막 쳐 써놨더라고요. 그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T1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뉴진스 팬들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자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 젊은 남성인 애들이 그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 중에서 결혼을 좀 잘 못하고 설거지하고 뭐 퐁퐁 당하고 도축 당하고 이런 형들 혹은 뭐 삼촌들, 아저씨들을 보면서 개 신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적어도 야스는 해봤거든요. 근데 몇몇 이제 아이돌들 빠돌이들을 보면은 그냥 TV 화면으로 핸드폰 액정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여자 아이돌들한테 너무 푹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쉴드를 치러 다니고, 논리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대가리가 깨진 모습을 보면은 이 새끼들이야말로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설거지나 퐁퐁이나 도축을 당할 애들인데 연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도 이 정도만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좀 다행인 마음도 좀 듭니다. 저는 보면서 진짜 좀 많이 놀랬는데, 제가 뉴진스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찾아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진짜 대가리가 깨진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뭐 H.O.T나 뭐 신화나 뭐 동방신기 뭐 이런 거 좋아하던 제 또래 여자애들 중에서 진짜 폐악질이 심한 팬덤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뭐 H.O.T 팬덤이나 막 제키 팬덤 이런 데는 진짜 거의 뭐 범죄자들 속을 잃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살았고, 남초 사이트 가면은 그 시절에 그 빠순이들을 굉장히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존나 웃긴 게, 자기가 좋아하는 뭐 뉴진스나 러세라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당할 때 정확하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투사한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그 토니안 씨인가? 그분은 뭐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안에 뺀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하고, 뭐 샤워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고 뭐 이런 건 너무 흔했고, 여자인데 가스배관 타고 막 아파트 숙소로 올라오고 뭐 물건 훔쳐서 도망가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윤호 씨는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을 넣은 뭐 캔 음료를 마셨다가 성대가 손상당하기도 하셨고, 뭐 감미연 씨 이런 분들은 문희준 씨의 팬들이 혈서 같은 거 써서 보내고 막 눈깔 사진 같은 거 보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H.O.T 해체할 때 조영구 씨 그랜저 이수만 차라고 어떤 애가 소리 한번 질렀을 뿐인데 그냥 그게 팩트가 돼서 다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런 것들을 되게 비판하는 요즘 젊은 남성들, 어린 남자 애들이 똑같이 행동하죠. 뉴진스를 쉴드 칠 때도 똑같이 행동하고 T1을 쉴드 칠 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도 한 명을 딱 차단하고 들어왔는데 저를 보며 이런 놈들 특 방시혁 잘못은 절대 언급 못함, 그 영상에 방시혁은 감옥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영상을 안 봐요. 누군가와 댓글을 나눌 때도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 편이 아닌 나쁜 놈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고, 내 편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하고, 정말로 NPC처럼 어떻게 공격할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상대가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은 자기 뇌에서 자동 완성을 시켜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서 NPC처럼 그냥 공격을 할 뿐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답이 정해진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무언가에 너무 빠져서 뇌가 손상된 것 같은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졸 빡대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가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낄 정도면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태셔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근데 자각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답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민희진 씨 편을 들었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서는 민희진 씨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뉴진스 편을 들었었고, 나중에는 뉴진스가 그래도 계약 이행은 해야지라면서 뉴진스를 비판했었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알게 되는 정보에 따라서, 변해가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제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서 다소 확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몇 년째, 6년째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다, 저거다,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째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이유는, 상황이 변하면 의견도 바꿉니다. 답을 정해놓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차단을 시킨 뭐 한 5명 정도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반대편으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마치 이념 싸움처럼, 좌파와 우파의 싸움처럼. 그래서 제가 정치 대립을 싫어하는 거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는 뉴진스가 불쌍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희진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이다, 불쌍하다. 방시혁은 죄졌으면 감옥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미 뇌에서 자동 완성이 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민희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네, 뉴진스 욕하는 새끼네, 방시혁 쉴드 치는 새끼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동 완성하고 그냥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명확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민희진이고 방시혁이고 뉴진스고 잘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됐어요. 뭐 잘못의 크기는 다르겠죠. 가장 크게 잘못한 사람은 저는 방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뉴진스 민희진 사태와 상관없이 주가 조작 때문에 가장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 다음 잘못한 사람 민희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잘못한 사람들이 이제 뉴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T1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T1도 마찬가지로, 저는 T1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제 맥락은 그거였어요. 제우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예상하는 걸 두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 보통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다, 죄를 지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을 할 때 그 근거를 대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라는 예상을 할 때는 딱히 그렇게 근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평가니까. 그리고 저는 제우스 선수를 3년 정도 봤잖아요. 물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T1의 다큐멘터리나 뒷얘기 같은 거, 오프 더 레코드 같은 것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애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한화하고 T1 사이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 이유는,
시소지를 한 이유는 아마도 얘가 T1에 남고 싶지 않을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커를 뛰어넘고 싶은 거야. 야망이 너무 넘쳐나서 구마유시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죠.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 언젠가 페이커도 뛰어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제우스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애면 T1에 남지 않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제우스의 성격상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럴 확률도 있지만 뭐 약간 배제를 해놨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 뭐죠? 그냥 T1이 대우를 좀 아쉽게 해줬다. 그게 조금 차이는 아닌 것 같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액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한화생명이 대충 뭐 한 23억인가? 뭐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 T1이 뭐 16억, 17억 이 정도 제안한 것 같죠? 가격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제우스가 T1한테 한화가 뭐 21억인지 22억을 얘기하는데 20억까지만 맞춰주면 그냥 T1에 남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뭐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런 일을 몰랐고 디테일도 몰랐고 뭐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도 몰랐지만 제우스가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고 제 말은 맞았죠. 그리고 제가 특별한 걸 예상한 게 아니고 제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예상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T1에 자의탁을 하고 자기 정신을 거기에다 의탁해서 T1이 잘 나가면 젠지나 한화 새끼들 욕하면서 자존감을 충족하는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싫죠. 그냥 제우스가 악마여야 하죠. 제우스가 은혜도 모르는 쓰레기 여가지고 T1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을 한 새끼여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졸 딱새도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제우스 죽이기를 들어갔던 거고 저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어차피 제우스가 이적하게 된 거는 이미 끝난 일 아니냐. 지금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시소가 아니다. 이미 이적이 확정됐지 않냐. 그리고 제우스는 T1에서 무려 롤드컵 그냥 국내 시즌도 아니고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 우승을 해낸 주축 멤버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잡음을 낸 적이 없고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연습을 빠진 적도 없고 뭐 어디 나태해진 적도 없고 여자친구 생겨서 연습 안 하고 이런 떡도 한 번도 없는 애잖아. 그러면 이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가 팀을 떠날 때는 박수를 쳐주는 게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유럽 축구를 봤었고 뭐 근래까지는 NBA 농구를 봤었고 최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다른 스포츠를 보세요. 루이스 피구처럼 이제 막 기량이 만개하기 시작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막 키워졌는데 이제 전성기에 돌입하자마자 바르셀로나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런 방구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나 감요 이러고 가면 당연히 욕을 존나 먹습니다. 야유하고 팍큐하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간 거 아니잖아. 조율을 해보다가 T1의 제안보다 한화의 제안이 나으니까 이적을 한 거잖아. 이 정도면 그냥 다른 일반적인 프로스포츠면 박수를 쳐줘요. LCK는 홈 어웨이 개념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T1 팬들이 T1 경기를 보러 갔는데 상대팀이 한화고 제우스가 나올 때 제우스가 이렇게 소개돼서 이렇게 나올 때 T1 팬들이 박수 치면서 기립박수 치면서 고마웠다 제우스 최우재 이런 걸 해주는 게 T1이라는 팀의 품격이 올라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영상에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어차피 떠났다. 헤어진 연인처럼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끝내는 게 T1이라는 팀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게 맞다. 이게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많은 애들이 그 영상은 조실비도 박살이 나 있거든요. 어디서 뭐 저기 좌표를 찍은 건지 뭔지 거기를 보면은 되게 많은 댓글이 마치 자기가 흑자헬스의 논리를 찢은 것처럼 아니 T1이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그리고 여기에 찍혀있는 상당히 많은 따봉을 보고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들을 보고 아 이건 나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솔직히 꽤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거 MZ 세대 끝났다 이대남 새끼들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잠시나마 이해가 됐어요. 정말 잠시나마. 왜냐면 그 댓글을 보자마자 옛날에 H.O.T 잭스키스 동방신기 빠순이짓 하면서 범죄 저지르던 그런 애들이 바로 떠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내 새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능하세요? 3년간 2번의 우승을 만들어준 세계대회 2번의 우승을 만들어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주축 선수가
그냥 통수 치고 떠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몰라 이러고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원 소속팀과 이적할 팀에 하고 조율을 해보다가 떠났어. 이러면 당연히 좋게 헤어지는 게 누구한테 좋은 거죠? 원 소속팀한테도 좋은 거죠. T1한테도 좋은 거죠. 그게 T1이라는 명문 구단의 품격이 되는 거예요. DRX 같은 팀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축 선수들이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남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걸 못 잡고 기싸움을 하다가 선수단 파탄 내고 거의 뭐 꼴찌 다툼하고 있고 이런 병신짓을 하는 팀이 아닌 T1이라는 스타크래프트 때부터 이어온 명문팀이라면 그런 행동을 보여야 해요. 이게 챔피언십에 어울리는 팀의 품격이니까. 그래서 저는 T1이라는 팀의 품격을 위해,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페이커 선수가 품격 있는 팀에서 뛰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지극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랭크 게임에서 볼 법한 댓글로, 정글이 탑이랑 좀 싸웠어. 미드하고 바텀이 라인전을 개쳐 바르면서 정글아 좀만 참아, 내가 이겨줄게. 정글이 말하죠. 내가 왜 그래줘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래줘야 하는데. 그러면 너도 1승이 올라가니까. X나 돌대가리 X인 새끼야. 나는 이런 새끼들이 존나 싫어요. 그냥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플러스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물론 게임에서만 그렇겠지만, 저도 지금 게임에서만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개 X인 새끼들 같아요. 내가 왜 이겨줘야 되는데. 탑 탓해. 탑 때문에 나 게임 던짐. 왜 던지는데 이기고 있다니까. 탑한테 뭐라고 해. 아니 우리가 이겨줄게. 아니 내가 왜 이겨줘야 되는데. 나 저런 탑 이겨주기 싫은데. 이런 개 병신 같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고 기세 좋고 자존심이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싫어요. 나 이런 사람을 저는 제 주변에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제 직원으로도 죽어도 뽑지 않습니다. 이런 새끼들은. 뭐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현실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야. T1이라는 팀이 더 위대해지는 방법을 제안한 사람한테 T1이 왜 그래줘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제우스가 미운데 T1이 위대해지는 방법을 선택하면 제우스가 욕을 덜 먹게 되니까 제우스가 욕을 더 먹었으면 좋겠어서 T1이라는 팀도 개 병신 같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거죠. 이런 병신 새끼들이랑 똑같이 T1이라는 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역겨워요. 그냥 고추만 달고 있지 남자로 보이지를 않아요. 이 병신 새끼들이 대체, 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 나거한 거리고 있어요. 여자한테 유리한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 병신들이 어떻게 그걸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나거한이면 그걸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싶은 걸 참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신 새끼들 이렇게 살면서 나거한을 어떻게 역전시킨다는 거야? 제발 게임팀 응원 한번 하는데도 이런 개집스러운 걸 못 견디는 애들이, 못 참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T1이라는 팀이 좀 싫어졌는데, 자, 그때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3일 뒤인가 4일 뒤인가 조마씨가 입장 발표를 합니다. 그 입장 발표에서 한화라는 팀이 템퍼링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템퍼링 했음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씨발 모든 게 개집스러워요. 그냥 아예 야 이 개새끼야 박든지, 이 씨발놈들 템퍼링 했어요. 아예 박든지. 박지도 않아. 근데 교묘하게 우리는 제우스 선수하고 제대로 대화조차 해볼 수가 없었다는, 우리가 제우스를 만나기 위해서 인천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미 한화하고 사인을 해버렸다는 이런 개병신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냥 누가 봐도 대가리 깨진 T1 팬들이 한화와 제우스를 키보드로 죽이길 바라는 스텝을 밟았잖아요. 그냥 조마씨가 한 인터뷰는 한화라는 팀과 제우스를 제발 키보드로 죽여줘 라고 좌표를 찍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가리 깨진 T1 팬새끼들은 제우스 욕하고 한화 욕하고 어떤 게 팩트인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망상한 다음에 쓰레기 악마들로 만들고 욕을 막 해. 그리고 나는 나쁜 놈들을 단죄하는 거니까 나는 죄가 없음. 얘는 애미애비 욕해도 됨. 왜냐면 얘가 T1 배신했음. 이런 병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씨발 여자들 미러링 그거랑 뭐가 다른 거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차별을 받아본 적 없는 여자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여자들이 핍박받은 건 맞으니까 내가 지금 한국 남자들을 욕해도 괜찮은 거임. 이거랑 뭐가 다른 거야 대체? 너네는 씨발 나고한을 어떻게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씨발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데, 레벨이 똑같은데? 뭘로 역전해? 아무튼 조마씨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T1 그 대가리 깨진 애들이 원래대로라면 흑자가 말한 대로 뭐 이게 뭐가 약간 있긴 있네. 근데 템퍼린 의혹도 좀 있나 보네. 요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단 약간은 중립을 지키자.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한화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듯이 조마씨가 얘기했지만 팩트는 아닌 거고 T1도 구린 건 있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 새끼면 반성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채널에 와서 한 열 몇 명쯤 되는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T1한테 조마씨한테 제우스를 그냥 좋게 보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마씨가 거기에다가 숨은 뜻으로는 한화 제우스 욕해줘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 제우스 선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흑자 이 새끼야 네 말대로 조마씨가 제우스 잘 보내줬다 빨리 사과해라. 나는 씨발 이 새끼들 진짜 경계선 미친 것 같아. 지능. 내가 지금 고졸 딱새 주제에 누구 지능을 뭐 지적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진짜 대가리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거 망치를 쳐맞은 새끼인지 뭔지 내가 T1한테 제우스를 좋게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영상을 찍고 며칠 뒤에 T1 측에서 잡음이 좀 있었지만 제우스 선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뭐 다른 팀 가서도 화이팅 하세요라고 써놓으면 이게 정상 지능이면 흑자 네가 맞았네. T1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 좋네 라고 돼야 되는데 흑자야 네 말대로 조마씨가 잘 가라고 했다 빨리 사과해라. 뭔 소린 거야 대체. 난 진짜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 아니 얼마나 인터넷에서 X인 짓을 하고 다녀야지 지능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 김성애 아저씨가 뒷이야기들을 풀었어요. 사실 이 뒷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김성애 아저씨가 그냥 저번에 올려놓은 영상만 봐도 진짜 솔직히 무슨 뭐 종교 같은 거에 막 빠져있는 사람처럼 어디가 정답이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가 아닌 이상 김성애 아저씨의 첫 번째 영상만 봐도 지금 드러나 있는 정황들 혹은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전부 유추할 수 있어요.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 때문에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T1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 한화생명 팀은 T1과 나눈 대화, 제우스 선수와 나눈 대화를 사람들한테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안을 했죠. T1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마씨가 언플 너무 심하게 했음, 징계 줄게, 징계는 SNS 한 달 금지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떳떳한 건 한화와 제우스 쪽이다. 제우스 선수의 형인가 하고 엄마인가 하고는 너무 억울해서 진짜 미칠 것 같다. 잠도 못 잔다. 우리가 T1이라는 팀과 한화라는 팀과 나눈 대화 내용들 그리고 T1하고 한화가 제시한 금액들 공개하고 싶다. 김성회님 채널에서 공개하고 싶다. 근데 이게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거라 우리 맘대로 할 수는 없는데 진짜 이대로 계속 소위 T1 밴들이 살인 스텝을 계속 밟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벌금 물을 각오로 돈 물어줄 각오로 그냥 이거 오픈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새끼들이면 진짜 비정상적인 새끼들이 아닌 이상 한화나 제우스 쪽이 캥기는 게 없구나. T1 쪽에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한화 계속 욕하고 제우스 계속 욕하고 제우스 한화가 나가는 대회마다 씨발 저주 퍼붓고 이런 병신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씨발 어떻게 팬이야. 이게 무슨 팬이에요. 저는 NBA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 보지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NBA 매니아 활동을 좀 했었는데 지금도 눈팅은 좀 하고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릅갈통 밴드라고 코비 밴드라고 조던 밴드라고 커리 밴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약간 4강 체제인데 이 새끼들 서로 혐오하고 막 작전 짜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더 높이 평가받게 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하고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진짜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경기만 봐야 해요. 커뮤니티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냥
정말 진심으로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모 여초 사이트, 무슨 빼미 사이트하고 하는 짓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NBA를 보니까 남자다우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20대 남자들이니까 뭐 남자다울 것 같고 여자와 다르게 되게 사실을 중시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빼미 사이트랑 100%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역겨워서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잘 안 하는 거고요. 그냥 경기만 봐요. 오늘 김성회 아저씨가 올린 영상 저 안 봤습니다. 그냥 누가 요약해 놓은 거 줄거리만 몇 개 읽어봤고, 그 사람이 날조했을 수도 있으니까 요약해 놓은 거 여러 개를 봤고 다 공통적으로 나온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좀 몰랐던 거네, 잘못 생각했던 거네 라고 생각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정상인이라 예상했던 것들. 방금 나온 내용이 답니다. T1은 제우스한테 제우스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불렀습니다. 연봉으로 재계약 제시를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불렀습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충 뭐 10몇 억이에요. 제우스는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실제 내 평가가 그런지 다른 팀들한테 한번 오다 받아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하락세죠. 지금 중국에서도 투자를 거의 줄여가지고 반토막 이하로 줄여서 중국에서 제우스를 원한다는 그런 소식이 별로 없었죠. 뭐 간다고 한다면 뭐 받을 팀은 있긴 하겠지만 제우스가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중국 쪽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 T1의 라이벌인 젠지는 기인이라는 제우스와 동등한 선수하고 얼마 전에 계약한 상태. 그러면 젠지도 아웃. 제우스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이 사실상 한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화생명에서는 T1이 제우스를 놔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냥 혹시는 몰라가지고 그냥 저희는 이 정도 금액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T1이 말한 금액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요건 20몇 억이에요. 여긴 10몇 억이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한화생명의 얘기를 듣고 내 몸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요 정도는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화생명이 주는 돈 받고 싶지만 T1을 떠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서 조금 낮춰가지고 T1이 요만큼까지만 맞춰주면은 제가 그냥 T1에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1에서는 우리가 연봉을 많이 못 챙겨줘도 네가 뭐 외부 활동이나 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까요? 제우스가 약간 고민을 했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죠? T1에서 1+1 계약하자. 제우스는 한화에서 제안하는 연봉보다 더 낮은 연봉으로 T1하고 계약할 생각을 했지만 2년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T1에서 1+1 계약, 그러니까 두 번째 해 옵션은 팀 옵션이다. 제우스 네가 뛰고 싶어도 팀에서 싫다고 하면 너 나가야 된다는 옵션이에요. 그걸 듣고 제우스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죠. 자기가 최근 3년간 사실상 전 세계 최고의 탑 플레이어였잖아요. 기인이 비슷한 급이고 369 말고 걔 이름 뭐냐? 그거 뚱뚱하네. 뭐 걔 있고 요 3명 정도가 탑 플레이어잖아. 탑 포지션, 탑 플레이어, 탑 3쯤 되잖아요.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건 어쨌든 기인, 제우스가 탑 3인데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큰 성과를 낸 건 제우스가 맞죠. 제우스가 롤드컵을 3번 나가서 2번 우승, 1번 준우승 했으니까. 근데 이런 선수한테, 심지어 나이도 어려, 이런 선수한테 1+1 계약을 제안하는 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제우스가 한화하고 계약을 뭐 이렇게 진행하기로 한 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다. 그리고 만약에 내 조건만 한화보다 좀 낮은 그 조건만 T1이 맞춰주면은 T1이 그냥 남을 테니까 그때까지 알려주셈 한 거죠. 근데 T1이 매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한화랑 계약을 해야겠구나라고 한화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무슨 뭐 스타렉스 몰고 카니발 몰고 우리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얘기 좀 들어줘. 근데 얘들이 인천으로 제우스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제우스 선수가 한화하고 사인을 하죠. 왜냐면 한화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화는 탑 포지션을 비워놓고 있다가 도란이라는 꽤 좋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하고 계약 안 하고 비워놓고 있다가 제우스를 계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제우스가 T1이랑 남아버려. 근데 도라는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중국 가버려. 이러면 얘들은 누굴 쓰냐고. 쓸 사람이 없잖아. 한화 입장에서도 당연히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우스 선수한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답변 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 시간까지 지들이 매칭을 안 해놓고 데드라인 시간이 지났는데 제우스가 2시간인가 더 기다렸다 그랬죠. 지났는데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뭘 기다려. 그냥 전화해서 매칭하면 끝나는 건데 기다리고 말고 얘기하고 이럴 게 뭐 있어요. 뭐 여자친구 잡으러 가는 거야?
제우스가 이 정도 조건 맞춰주면 남고 안 맞춰주면 하나 갈게요라고 말을 했잖아. 최후 통첩을.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맞춰줄게, 아니면 우리 못 맞춰주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하나생명에서도 잘해라, 끝나는 거 아니야. 뭘 지금 시동 걸었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대화 한 번만 나눠보면 생각이 달라. 연병을 하고 있어. 뭐 전남친이야 뭐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진짜 잘할게, 연병을 하고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한화로 이적을 한 거잖아요. 이랬으면 쪽팔린 줄을 알아야지. 그리고 T1 팬들이 진짜로, 나 진짜 너무 답답한 거, 내가 막 아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재수없어 보일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말을 해야겠어. 자, 제가 해외 축구도 많이 봤고 NBA도 많이 봤거든요. 저 아저씨잖아요. 나름 오래 봤어요. 10년 이상 봤어요, 축구 농구. 이런 경우에 T1의 운영진을 개같이 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더 근래에 봤던 NBA를 예로 들어볼게요. 골든 스테이트 같은 근래까지도 우승을 많이 한, 인기도 가장 많은 팀조차도 커리를 보좌해서 우승을 할 수 있을 만한 플레이어를 보강해주지 않으면 팬들이 골든 스테이트 팀의 운영진을 개같이 욕합니다. 이 새끼들아, 커리가 이제 전성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허송세월 보낼 거냐, 한 번 더 우승하려고 발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놈들아 뭐하냐, 누구 데려오냐, 그리고 이상한 애 데려오잖아. 야 이 새끼들아, 이걸 지금 선수라고 데려오냐, 이 새끼들아, 우리가 너네한테 티켓을 얼마를 사줬는데 너네 재무제표 까볼까? 까볼까? 이득을 이만큼 받는데 이 놈들이 사치세 내기 싫어가지고 돈을 낼게, 이 개새끼들아. 골든스테이트 구단주 놈 이 새끼 내가 죽이러 간다 이러면서 욕을 해요. 왜죠? 커리라는 선수가 아직 전성기가 남아있는데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을 못 만들면 욕 처먹는 게 맞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그 정도 팀이니까. 어디 이상한 팀한테 그런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우승권 팀한테, 커리라는 최고의 스타를 보유한 팀한테. LA 레이커스 봅시다. 작년에 돈치치라는 NBA 한 탑5 정도 들어가는 플레이어를 운 좋게 영입했어요. 올해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NBA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선수고, LA 레이커스에서 우승도 안겨준 선수고, 매우 위대한 선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보강해서 돈치치 중심으로 팀을 짜서 우승 노려보자라고 팬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팬들은 LA 레이커스 운영진을 개같이 욕합니다. LCK에 그대로 대입해볼게요. T1이라는 팀은 페이커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롤드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량이 남아있는, 아직도 전성기의 끝자락에 있는, 인기로 보면은 그 누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그냥 우주 대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옥패국해 꾸려서 2연속 우승한 건 칭찬해. 근데 몇 억 아껴보려다가 제우스를 놓치고 제오패국해가 깨지게 만든 거,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탑 플레이어였던 제우스를 몇 억 아껴보려다가 네가 팀을 떠나겠어? 배짱 싸움 하다가 실패해서 한화생명이라는 우승을 다투는 다른 팀한테 뺏기면 T1 운영진을 개같이 욕하는 게 정상입니다. 떠난 선수를 욕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근데 T1 팬들 중에 상당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대가리가 깨져선지 T1을 쉴드치고 제우스하고 한화를 욕하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사안, 오늘 T1이 개짜치게 뭐 사과 영상 같은 걸 올렸습니다. 왜 올린 것 같죠? 김성회 아저씨가 두 번째 영상을 올리니까 이거보다 먼저 올리려고 급하게 찍어서 올린 것 같죠? 이렇게 개추한 팀은 전 살다 처음 봅니다. 제가 여러 스포츠를 좋아했고 여러 팀들을 좋아해 왔는데 이렇게 추한 행동을 보인 프로팀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저는 베이커를 너무 좋아해요. 베이커 관련된 굿즈만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저는 베이커 그 뭐 금화 뭐 그런 것도 사고, 뭐 키보드에다 끼는 거 이거 뭐냐 키캡 쓰지도 않는데 막 그것도 막 뭐 20 얼마인가 그러잖아. 그것도 사고, 뭐 20주년 기념 28만원짜리 자켓 뭐 그런 것도 다 사고 존나게 사요. 베이커를 좋아하니까. 베이커 스킨도 샀습니다. 그 비싼 거. 베이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T1을 계속 응원하긴 할 거예요. 근데 베이커가 은퇴하면 미쳤다고 T1을 응원하겠습니까? 이런 추한 짓만 계속하는 팀을 쪽팔려서 어떻게 응원을 합니까? 지금 그냥 베이커 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추해서 응원을 할 수가 없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죠. 베이커는 팀보다 위대합니다. 자, 그러면 NBA나 뭐 축구 같은 데에서도 피구가 바르샤에서 레알로 이적할 때 욕나 먹었었고, 뭐 아데바요로도 욕 먹었었고, NBA에서는 르칼통이 클브에서 마이애미 이적할 때 욕나 먹었었고, 욕 먹었던 경우들이 있긴 하죠. 어떤 경우들이었죠? 르브론 예를 들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뭐 르칼통의 성에 차진 않았겠지만 팀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은 했어요. 능력이 부족했지 노력은 하긴 했어. 모 윌리엄스나 레리 휴즈 같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승의 조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7년 계약이 끝나고 FA가 되었을 때 르브론 제임스와 재계약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계속 아가리를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식으로 해볼게요. 르브론 제임스의 선택의 밤. 갑자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약간 전남 드래곤즈 정도 돼요. 클리블랜드가 조금 낙후 지역입니다. 뭐 아예 시골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진 도시예요. 전남 드래곤즈 정도 되는 거예요. 전남 드래곤즈 소속 선수가 슈퍼스타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새인 거야. 근데 전남 드래곤즈라는 시골팀에 처박혀 있어. 재계약할 때가 됐어. 전남에 있는 모든 축구 팬들이 르브론 제임스 제발 재계약해줘요. 경기장 와가지고 꼬맹이 막 5살짜리 여자애기가 르브론 제임스 재계약해줘요. 막 사인 부탁할 때도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르칼통이 사인하고 있으면 재계약하실 거죠? 비즈니스. 재계약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X를 몇 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전남 지역 방송에 뭐 광주 지역 방송에 르브론 제임스의 선택의 밤이 편성이 된 거예요. 저녁 8시에. 금요일 저녁 8시. 전남 팬들은 와 르칼통 재계약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다음 유니폼도 사야지. 나는 거지 새끼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돈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나는 르브론 제임스 저지를 살 거야. 이러고 있었어. 쇼가 시작됐어요. 손석희 같은 사람이 르브론 제임스 어떤 팀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저의 재능을 부산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럼 우리나라로 대입하면 이거예요. 클리블랜드에서 마이애미로 갔어요. 당연히 남을 것 같은 스텝을 펼친 거야. TV쇼는 왜 쳐하냐고. 그냥 조용히 쳐갈 것이지.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의 사람들, 전남의 사람들이 르브론 죽인다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바로 유니폼 꺼내서 불 지르고 르브론 제임스 사진 인화해가지고 막 다트 던지고 이 지랄이 난 거예요. 제우스가 이렇게 갔습니까? 제우스가 만약에 욕을 먹는 상황이면 되게 쉽습니다. 비유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제오페 국회 중에 제우스만 계약을 안 했어요. 나머지 4명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우스만 계약을 하면은 롤드컵 2년 연속 우승 멤버가 그대로 뛸 수 있는 거야. 홍보나 광고 쪽으로도 너무 좋죠. 이 말이 뭐냐? 제우스가 갑이라는 겁니다. 제우스가 갑의 위치에요. 내가 마지막에 계약을 한 새끼니까. 뭐 제안 좀 들어보죠. T1에서 와서 우재야 우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인할 거지? 뭐 그렇죠. 근데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뭐 일단 뭐 좀 집에 내려가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나 우리 우재 믿어. 예. 인천 내려가가지고 온천지 전화를 돌리는 거지. 하나생명이죠. 그 도란으로 우승 되겠어요? 걔 나한테 안 돼. 그라가스 배나면 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대충 보니까 뭐 한 2, 3억쯤 주면은 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예.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예. 젠지 전화해가지고 기인이 형이 잘하긴 해요. 나도 인정해. 라인전도 강하고 챔프 폭도 넓고 한타 포지션도 좋고 다 잘해. 근데 롤드컵 우승이라는 거는 뭐 제가 한 2번 해보니까 느낀 건데 제가 결승을 3번 해봤잖아요. 우승 행동? 기인 형은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중요할 때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달까? 제가 젠지 CEO님? 이름이 뭐였지? 김 대표님? 김 대표님한테 내가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나하고 기인이 형하고 트레이드를 되나 그게? 근데 뭐 내가 우승자 출신이니까 한 5억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뭐 되는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그게 테크니컬리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만약에 제우스가 이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투표입니다. 1번 남는다. 2번 남는다. 이렇게 폴을 올려놓아. 그러면 사람들이 제우스 이 녀석 장난꾸러기. 난 2번, 난 1번. 아, 여러분 100% 남는다에 투표해 주셨군요. 기도, 웃음 표시. 3연속 우승, 3핏, 샵 3핏, 이발 떨어. 그래놓고 이 씨발가 한화생명이 한 2억 더 준다니까 한화생명으로 날라버린 거야. 이러면 T1을 응원하는 팬들이 지금 하시듯 제우스 살인 스텝을 밟아도 무죄. 제우스 개 욕해도 무죄. 근데 그렇게 갔나요? 그렇게 갔어요? 아니죠. 돈 덜 받아도 T1 남을게요 라고 해보다가 1+1 계약 얘기 듣고 안 돼서 하나로 간 거잖아요. 근데 제우스를 왜 욕해요? 제우스 행동은 바르셀로나 떠나는 메시 행동에 가깝지.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축구를 안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메시는 그냥 축구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바르셀로나에 계속 남고 싶어 했지만 바르셀로나의 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바르셀로나 팬들이 바르셀로나 팀을 욕했습니까? 메시를 욕했습니까? 당연히 팀을 욕했죠. 메시를 왜 못 잡았냐고. 근데 지금 T1 팬들의 반응은 비슷한 상황에서 메시를 죽어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대가리 깨진 행동입니다. 정신들 차리시길 바라지만 솔직히 못 차릴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어차피 뭐 거의 안 볼 거니까 컴퓨 안 볼 거니까 차리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냥 경기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뭐 꽤 재밌는 경기를 하겠죠. 그냥 경기 보고 T1 굿즈나 사고 캐리아 인스타 따봉이나 누르고 뭐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랑 괜히 엮여가지고 제 인생까지 스트레스를 전염받기 싫어요. 내일 티젠전이야? 아 몰랐네. 일정표를 내가 잘못 봤나봐. 일요일에 첫 경기인 줄 알았다. 내일 티젠전이나 보겠습니다. T1 응원하면서 봐야죠. 어쩌겠어요. 내가 T1이라는 팀 때문에 T1을 응원한 게 아니잖아. T1 운영진 때문에 T1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 베이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원하는 거고 베이커 응원하다 보니까 오너도 좋아지고 고마유시도 좋아지고 캐리아도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T1 응원하긴 할게요. 지금 도란도 좋아졌어. 근데 T1이라는 팀에 대한 애정은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전 T1이라는 팀 이름을 그냥 F1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T1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안 그래도 SK텔레콤도 좀 꼴받고 베이커로 해서 그냥 F1으로 바꾸자. 아우 김성현님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세요. 좋아하기 때문에 언급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피해가 가실까봐. 이럴 때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성회의 지식백과에 가시면은 영상 2개에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정말 전달력 좋게 잘 나와 있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그 누구지? 인터뷰 하시는 그분 계세요. 그분이 조마 씨한테 당한 뭐 그것도 있어요. 영상 3개 정도 보시면은 모든 상황 파악이 다 끝나실 겁니다. 게이머 인권 지켜주는 건 성혜영밖에 없음. 아 또 언급 안 하는 게 낫긴 한데 조금만 언급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보기와 다르게 약간 오타쿠이면서 매우 하드한 게이머였잖아요. 요즘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김성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저 같은 새끼는 방구석에서 그냥 이거 방송 켜가서 아가리만 털지 오프라인에서 뭘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김성희 아저씨는 실제로 국회의원들 그 여야를 막론하고 중심을 잘 지키면서 여당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왼쪽도 만나고 오른쪽도 만나고 다 하면서 어디 한 군데에 치우쳐서 편가르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어떤 오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굉장히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우리나라의 높으신 양반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게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응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면 되잖아. 쉽지 않아. 너도 씨발 취직하기 힘들잖아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취직하라고 해? 몇 년째 쳐놀고 있는데 이 새끼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김성회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헬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김종국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예능 좀 보는 사람이다? 유재석한테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하듯이 그냥 무조건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박지성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어야 하듯이 그냥 씨발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야구 좋아하면 박찬호에 대한 고마움을 약간 갖고 있어야 하듯이 그냥 강제로 갖고 있으세요. 이유 묻지 말고 게임 하는 사람이면